자, 고정자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고정자산 뭐 건물이라든가 또 흔하게 나오는 게 이제 차량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고정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사업에 사용하다 보니까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고정자산을 구입을 했을 때 고정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수익에 해당되는 비용, 대응하는 비용을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요? 내가 물건을 사서 팔았다 그러면 그 물건값이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 되는데 차량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설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5천만 원짜리 샀어. 근데 한 5년 정도 사용해서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 그래? 5년 동안 나눠서 얼마씩? 1,000만 원씩 비용 처리하면 되겠네? 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들 회계상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감가상각비 계상한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내용 연수 동안 물리적인 사용 연수가 아니라 내용 연수 동안에 그냥 대략 설정해 놓는 겁니다. 회계상 또는 세무상으로 설정해 놓고 그 내용 연수 동안에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정액법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매년 똑같은 비율로 정율법으로 상각을 하든지 해서 비용을 계상해서 수익 비용에 대응하자라는 것이 고정자산 관리 회계의 초점인데 그렇게 하려면 고정자산은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고정자산은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줄까요? 고정자산 화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등록해 놓고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사업에 사용할 고정자산입니다. 이것을 취득하게 되면 뭐 해줘야 된다고요?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다가 등록을 해줍니다. 뭐 과거부터 사용한 자산이 있었다면 마감 후 2월 화면에서 전년도 마감 후 2월에서 하면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2월이 안 돼 있으면 고정자산 등록 화면 이 화면이 있는데 전년도 불러오기 해서 클릭해서 2월 관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간에 고정자산 등록 화면 이 위치는 재무회계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 화면이 경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고정자산 등록 화면을 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과 우측에 나오죠. 대부분 다 똑같죠. 회사 등록도 마찬가지, 거래처 등록도 마찬가지 다 등록하는 화면이 좌측과 우측 이런 식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좌측에 보면 화면의 좌측에 자산 코드, 계정권목 코드, 취득 연월일 그리고 상각 방법을 입력을 합니다. 여기다가 좌측에다가 자산 코드 이런 부분 차량 운반부다 건물이다 그리고 쭉 입력을 한 다음에 우측에다가 기본 등록사항을 입력을 합니다. 다시 거래처 등록도 거래처 등록 화면에다가 등록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입 매출 전배 일반 전배 입력 화면에서 간편 등록을 통해서 입력하죠. 거래처 등록 F2, F3 하는 것처럼 대부분은요.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환경등록 회계 탭에 보면 10번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 사용해서 사용할래요 말래요를 물었죠. 그때 우리는 다 사용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다 사용으로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전피 입력을 할 때 고정자산 등록하는 걸 까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까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팝업창이 뜰 수 있도록 환경등록 회계 탭에서 요거 환경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설정을 해 놓으면 일반 전피 입력이라든가 매입 매출 전피 입력에서 고정자산 구입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고정자산 계정 과목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을 하면 팝업창이 뜬다는 얘기예요. 그 팝업창에서 간편 등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간편 등록을 하면 당연히 고정자산 등록하면 이 등록 화면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될 거예요. 그때 자동적으로 등록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화면 설명할 것은 아예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등록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기초가액은 여기 1번 기본 등록사항입니다. 기본 등록, 추가 등록사항은 별로 할 게 없어요. 기본 등록사항이 기초가액 보면 전기 이전에 취득한 가액을 입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관리를 쭉 해왔다면 아예 자동적으로 다 떠 있을 거고요.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 요 부분 요거 4번이 요 부분이 단기에 신규 취득을 했거나 또는 기존 고정자산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액이 있다면 여기 또 자본적 지출액이 나온 건 뭐냐면 고정자산 관련해서 자본적 지출액과 반대되는 게 수익적 지출액이 있는데 그냥 뭐 땜빵 하는 거, 현상 유지하는 거, 뭐 수선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수익적 지출로 들어가는데 금액이 굉장히 크면서 내용 연수로 굉장히 증가한다든가 가치가 굉장히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치 막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라면 그 고정자산 가액에 플러스합니다. 이때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자본적 지출 금액이라든가 또는 신규 취득하는 금액이 있다면 요 란에 입력을 해줍니다. 물론 다시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비 입력할 때 금액 입력하면 여기 자동적으로 다 떠버릴 겁니다. 이렇게 고정자산 매입 시 전표 입력,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다 마찬가지 간편 등록으로 분기 입력하면 자동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단기 자본적 지출에 즉시 삼각분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 말 자본적 지출액 누계 정액법만 해당이 되는데 비용 처리한 거 입력해 주는 거고요. 단기 자본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 자본적 지출액인데 이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면 이 부분은 어디로 7번으로 여기다가 가는 겁니다. 단기 자본적 지출액 즉시 삼각분이라는 의미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게 있다면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13번 회사 계산 뒤에 나오는데 단기 요 금액만큼은 감소로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8번 여기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률법만 삼각대산에 가산하는 건데 전기의 자본적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서 을 잔액 중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액이 있다면 그때는 해당 금액을 입력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프로그램은 자동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안 돼 있으면 입력을 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 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면 송금 추인하는 세무 조정을 할 텐데 그것도 거의 다 자동적으로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정 등록만 해주면 될 거예요. 그거는 법인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말 의제 상각 누계 같은 게 있는데 감면받았다. 법인세 감면받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차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런 자료들을 쭉 바탕으로 해서 10번 상각 대상 금액이 있는데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비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렸죠. 5천만 원짜리 5년 동안 한다 그러면 5천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되잖아요. 그럼 1년에 1,000만 원씩이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계산되는 이 계산산식 자체도 컴퓨터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여기에 내용연수라든가 상각률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검색 아이콘 클릭하면 기준되는 내용연수 도움표 팝업창이 활성화되면 그 중에서 5년이다, 10년이다, 자산별로 틀려요. 업종별 자산별로 틀리는데 거기서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5년, 뭐 10년, 건물 같은 경우 뭐 20년, 40년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상각 범위, 그러면 상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뜰 겁니다.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상각 범위액은 여기 계산에 따라서 상각 대상 금액, 상각률을 적용해서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이 딱 뜰 겁니다. 요렇게 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내용에서 여기까지 딱 상각 범위까지 뜨게 되면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 13번에 회사 계상액이라고 나와요. 내용연수 상각 대상금의 내용연수 상각 범위액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회사 계상액은 뭐냐면 감가상각대상 자산 내역을 입력할 때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12번 여기 상각 범위 요 금액과 거의 대부분 다 일치를 해요. 일치를 하는데 이 회사 계상액 자체는요.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얘기합니다. 이 회사 계상액 자체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이라든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이 돼야 되는데 결산분기에 입력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설정이 쭉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이 다르다. 그러면 어디 있어? 여기 사용자 수정. 요거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사용자 수정 버튼을 눌러서 개별적으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여기 F7 회사 계상 수정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재무제표 금액으로 수정 입력을 할 수 있다니 일괄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산을 일괄적으로 원샷으로 다 수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법인이 감가상각비 전기에 과소 계상했어. 그러면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처리를 했어. 그때는 해당 금액은 회사 계상액에 포함해서 수정 입력을 하는데 수정해서 입력을 하고요. 법인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라는 화면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들어가서 반영돼서 정확한 세무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법인세 편에서 설명을 또 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는 자, 여기서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서 등록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입력을 할 때를 설명하는 것이지, 대부분은 다 전표 입력 화면에서, 간편 자동 등록을 해서 거의 대부분 다 입력된 게 쭉쭉쭉쭉 누적 관리가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세법상 상각비와 그리고 그 회계상 상각비를 일치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 조정이 또 계속 번잡하게 매년 반복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 회계상 감가상각비,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일치되도록만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그래도 상각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상각비 계상하지 않으려면 상각액 0 버튼을 눌러버리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자, 14번이죠. 14번에 경비 구분에 가보면 감가상각비도 판매 관리비인지 제조 경비인지를 구분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옥에 대한 또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판매 관리비로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쓰는 거다 그러면 제조 경비라든가 공사 경비로 해서 경비 성격을 여기다가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경비 구분에다가 이게 800번대냐 500번대냐 600번대냐 그러니까 이 해당 자산이 제조 공장에서 쓰는 거다 그러면 제조 경비로 선택해 줘야 되고 사무실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 관리비로 선택을 해 주는 겁니다. 되시죠? 자,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장부가액도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뭐 전체 양도일자라든가 폐기일자가 있는데 양도일자를 입력을 해줘야지만이 양도할 때까지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계상의 상각범위액이 계산이 되겠죠. 만약 양도자산은 양도일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연도 2월 되어서 감가상각비가 계속 계산되니까 없는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가 계속 계산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자,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전표 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등록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자,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합니다. 차변 차량 운반구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거래처 적유 등록까지 쭉 다 한 다음에 금액을 여기다 딱 입력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팝업창이 떠요. 고정자산 간편 등록 팝업창이 활성화돼요. 고정자산 간편 등록 팝업창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환경 등록에서 회계탭 10번 고정자산 간편 자동등록 사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팝업창이 떠요. 그러면
고정자산 계정 과목 금액 입력할 때 여기에 파벌창이 떠서 자산 코드명 쭉 쓰고 그다음에 취득 연월일은 요 날짜가 그냥 그대로 쭉 다 올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이 금액이 그대로 따라서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은 뭐냐면 정률법, 정액법 선택하는 거 그리고 내용 연수 선택하는 거 요 정도 그리고 경비 구분 요 정도 선택을 해주면 딱 된다는 얘기입니다. 깔끔해요. 정액법으로 할 거냐 정률법으로 할 거냐 여러분들 자산에 따라서 건축물과 무형 고정자산의 경우는 신고할 때는 정액법, 무신고해도 무조건 정액법이죠. 업무용 승용차도 무조건 다 정액법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건축물 이외에는 정률법으로 하든지 정액법으로 하든지 신고할 때는 무신고했다가 정률법으로 하는데 대부분 다 그냥 정액법, 정액법으로 보통 이게 계산 금액이 깔끔하니까 정률법은 매년 율이 똑같다 보니까 초기에 감가상각을 빨리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감가상각 방법 선택해주고 경비구분 내용 선택을 해주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에? 그러면 내가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살펴봤는데 매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는 고정자산 매각은 부가세 관련이 있는 거라서 어디서 살펴볼까요? 부가세 편에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기는 안 하고요. 설명 안 하고. 자, 그리고 나서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다시 오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일반 전표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입력했던 고정자산 내용들이 쫙 다 반영이 돼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할 것은 자 이미 한번 설명했던 건데 F7 회사 계상 수정액을 클릭을 하게 되면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는 얘기예요. 회사 계상이 옆에 사용자 수정이라는 게 있었죠. 그건 개별적으로 수정하는 거고요. 요것들은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 또는 상각비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상각액 빵 요거 선택을 하게 되면 회사 계상액 자체가 없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경우든 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권하지 않는 게 뭐냐면 가급적이면 회사 계상액은 항상 회계상 세법상 감가상각비 일치하도록 항상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서 보시고요. F4 일괄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F4 일괄 계산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하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 또는 일반 전표에 등록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 내역이 보이고 계산 내역을 쭉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연말 결산해 가지고 재계산 실행 쭉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쭉 다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고정자산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CF8 장부가액 비교라는 게 있는데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메뉴 중에서 CF8 장부가액 비교는 뭐냐면 재무제표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하고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있는 자산 내역하고 이것들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누락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장부라는 게 있고 고정이라고 있는데 이 장부는 결산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정은 뭐냐면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금액입니다. 장부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액이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 누락이 되는지. 거의 대부분은 차액이 없어야 됩니다. 거의 다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차액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CF8 장부가액 비교를 클릭해서 차액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그 내용 찾아가지고 차액 내는 금액이 있으면 원인을 찾아서 수정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